2부에서는 유반장, 유재성 대표가 직접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2부에서도 정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저희 고민 받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02077-6357번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3882님.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같이 오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상황인데도 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까요? 예, 금리 인상하고 나서 매스컴 대부분 반영이 집값의 악재가 될 것이라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더라고요. 유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뭐 좀 이분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좀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네. 지금 예전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걸로 봐서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금리가 지금처럼 아마 이제 이분이 기억하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되겠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과거의 이제 기억, 우리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좀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한번 좀 예측을 해보면 제가 그냥 기억을 하기로는 2005년에부터 시작해서 한 8년 요때까지 3년 동안 무려 그렇죠. 한 8번 정도를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최초에 이때는 금리가 높았죠. 한 5% 정도에서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 한 5.25%까지 거의 한 8번에 거쳐서 계속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올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0년에서 2011년 요때 2년 동안 한 금리를 이때도 한 5번 정도 올렸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금리가 낮았었죠. 한 2% 정도에서 이거를 약 한 3.25% 정도 요렇게 제가 올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는 금리를 무려 8번 올리고 금리를 5번씩 올렸는데 자,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때는 그렇죠. 2006년에 2006년에 무려 금리를 올렸는데 한 11%가 올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자, 여기에다가 2007년 엄청나게 올랐던 데잖아요. 자, 5% 넘게 올랐죠. 자, 더더구나 2008년 금융위 터지기 전에 그때 한 5점 또 한 8% 정도 올랐었죠.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 요때 두 번째 또 이렇게 올려서 2010년도 보면 2009년도까지 계속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낮아지다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오히려 반등을 했었죠. 2010년쯤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쯤에 마이너스로 가다가 약간 반등을 하다가 2011년에 거의 한 6% 정도가 올라가는. 자,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무조건 많은 분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자, 결국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팩터다, 가격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가격 요인이 이 금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지금 아직 9.13 대책에 대한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또 악재도 좀 있죠. 자, 더더구나 사실 어떤 정부의 대책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까도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 동안 올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꼭지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오를 만큼 또 올랐을까? 더 오르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빠져나가야 될지 안 빠져나가야 될지. 자,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말 꼭지점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까 하는 또 여기에 대한 꼭지점 스트레스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정부 대책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금리 관련된 것들은 부동산 가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뭐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1.5%에서 1.75로 지금 올렸는데 자 1.5%에서 1.75로 올린다고 한 게 언제부터였나라는 거죠. 자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계속 올린다 하다가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이나 매수자나 지금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오른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뭐 3%에서 5%까지 올랐는데도 그러죠.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2%가 안 되는 이런 기준금리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금리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금리 말고도 정책 변수, 고점 부담감,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씁쓸해지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0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밑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듣고 평소 이사 가고 싶었던 동네 부동산에 직접 가봤는데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른 곳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저도 방송 전에 서울 전세값이 9년 만에 마침표 찍나 이런 기사 접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현장 가보시니까 매스컴에서 접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정말 뭐 늘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뭐 현장 진짜 현장을 제가 꼭 가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뭐 아파트 가격이 뭐 꺾였다 하지만 막상 또 가서 보면 정말 만만한 가격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가 주는 어떤 그 뭐 괴리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그렇죠. 매매가 대비 지금 뭐 전세가의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수 공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일단 10억인 집이 전세가 만약에 7억이라고 하죠. 7억. 지금 뭐 60%라고 하니까. 자 7억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70%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매매가가 15억으로 올랐어요. 자, 매매가가 15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는 60%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9억이 정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가율은 분명히 70%에서 60%로 10%나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데요. 자, 매매가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전세가율은 떨어졌지만 전세가는 7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우리가 뭐 전세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늘 기준 시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텀으로 보통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아마 2년 전에 좀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세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올랐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고 이렇게 좀 꼼꼼히 체크해보면서 아 정말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고민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정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구호님의 사연입니다. 개포동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투자해도 되는 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 예,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강남 위에 강남으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등 트리거 얘기 잠깐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개포동 쪽 요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또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이유가요. 자, 지금 일단은 뭐 개포동, 뭐 사실 실질적으로는 일원동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개포 지구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 입주, 뭐 딱 이름은 안 밝히셨지만 뭐 레미안 루첸하임 이거겠죠. 네, 지금 뭐 처음 또 입주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참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거 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루첸하임 같은 경우에 이때 분양할 때
이제 84제곱미터 33평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확인된 게 제가 한 19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지금 뭐 호가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에서 21억 정도 되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지금 뭐 이쪽에 지금 내년에 지금 입주하는 레미안 그 블레스티지라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한 13억 정도의 그때 뭐 분양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한 2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포동 쪽이 지금 계속 지금 뭐 강남에는 거의 이렇게 대규모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된 적이 없는데 이제 신축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지금 옛날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뭐 휘트니스라든지 뭐 정말 주민 편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이 이제 입소문이 났을 때 자, 지금 개포동 쪽에 계신 분들이 어디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반포 쪽이죠. 지금 반포 같은 경우가 지금 반포 자이나 이런 것들이 33평형 보면 한 3억 지금 뭐 21억 23억 왔다가 한 4억까지도 그렇죠. 또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5억까지도 되고 있고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억에서 지금 3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에서도 또 아주 대단지가 생기는 또 이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자, 기대감들이 우리 아파트도 나중에는 25억, 26억, 27억 많게는 30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장이 열렸을 때 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런 어떤 입소문이 났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냥 단순한 투자 목적이다, 전세를 안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조식 주는 커뮤니티 시설도 있더라고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매수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조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고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29님, 올여름 직장을 퇴직하고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했는데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권리금 7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 물건도 없는 상가인데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5529님 입장에선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잘 되는 상가도 아니고 비어있는지 뭐 얼마나 된지도 잘 모르겠는데 권리금까지 달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네. 일단 이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지금 여름에 아마 퇴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알아보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아보신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사연까지 주신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장소가 본인 어떤 프랜차이즈 하시는데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권리금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결국 권리금이라는 건 세입자와 세입자가 주고받는 이런 어떤 금액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소위 말하는 전세입자, 현재 있는 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결국 계약 기간 중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분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뭐 주인분한테도 완전 확인을 하시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 거기가 꼭 드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빈 상가라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거 한가득인데 여기서 그쳐서 너무 아쉬우시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 마련돼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궁금증들 너무 많으세요. 또 세미나 오시면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궁금증 뭐 해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아주 좀 자세하게 거의 뭐 세미나 때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자,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라는 건 그래도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더더구나 초역세권 쪽이라면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대도심, 7대 광역, 12지역 중심, 또 한강 가까운 쪽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소액 투자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을 가지고도 중심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5천만 원 정말 1억 원 안쪽에도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제가 무료 특강으로 마련을 합니다. 요즘 지방분들도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서울 중심권 쪽.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 오시니까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 열려 있으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가는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내 11층, 불량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 2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3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먼저 지역 설명이 제일 궁금해져요. 그러겠습니다. 뭐 제가 3대도심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죠. 바로 종로 광화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영등포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영등포는 3대도심의 위상이 그냥 뭐 입증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등포 쪽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안에서도 뭐 당연히 영등포 역 쪽의 역세권이 가장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죠. 그 안에서도 이제 삼각 상업지라고 있는데요.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아주 큰 상업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컴팩트 시티로 개발이 됐을 때 그렇죠. 당연히 고밀도 개발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상업 지역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뭐 박원순 시장도 계속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도시만의 상업 지역들을 더 고밀도로 개발하고 이쪽에다가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바로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안산선 이제 10호선이죠. 시흥 안산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바로 10호선 신안산선이 이제 실시계약 체결하고 2023년이면 이제 완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1호선 KTX가 있는데 10호선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면 뭐 정말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쪽도 이제 거듭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 뭐 800m 뭐 그냥 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깝죠. 자, 영등포 뉴타운 지금 짱짱하죠. 뭐 신길 뉴타운도 짱짱하죠. 자,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입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제 영등포 안에서도 지금 영등포 여기 가장 관심을 받는 거는 그렇죠.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이쪽을 여의도까지 쭉 이제 여기를 보고 우리가 경인로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 지역들을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청량리 쪽도 지금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또 집장촌 개발 같은 어떤 이런 이슈들도 지금 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의도도 지금 보면 파크원이다 뭐다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의도 쪽에 지금 파크원 같은 거 지금 많이 올라가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63빌딩에 무려 4.5배 연면적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뭐 MBC 뭐 부지 개발하는 것도 있죠. 뭐 앞으로도 아주 크게 계속 이슈들이 다 쏟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고가차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지금 내년에. 자, 그러면 영등포 역 쪽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이제 쭉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 영등포 뉴타운 지금 짱짱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쪽도 뭐 분양하면 뭐 500대 1, 700대 1 가는 데가 또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지금 영등포는 이쪽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지금 그 준공업 지역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쪽이
그 건폐율 지금 60%에 용적률 400%까지 해서 준주거 지역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 소위 말하는 이제 IT 기업들, 그렇죠. 4차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변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데 바로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이 큰 대규모 상업지역, 대로변에 본 매물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건물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그러겠습니다. 지금 요게 그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 1월 이제 준공인데 지금 뭐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없이 또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보여지고요. 자, 이것이 이제 복층형 1.5룸 구조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되겠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방이 따로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거실이 있고 또 이쪽에 지금 또 주방이 따로 있죠. 자, 위쪽에 또 이렇게 침실이 되어 있는데 자,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있는 곳이 이렇게 큰 어떤 그 침실이 있죠. 또 침대가 있고 음적 공간이 있는 이런 걸 보고 복층형 1.5룸 구조라고 하는 본 매물이 바로 복층형 1.5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대감 안고 가격 분석까지 이어가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복층형 1.5룸인데요. 2억 7,300만 원인데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5,800만 원이죠. 자,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복층형 1.5룸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건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공개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생권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고 해당 부동산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보내드리면서 실전 부동산 고고도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